6.17 정부 대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세금이 많죠. 많이 헷갈리시고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러 가지 있지만 분양권과 주택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비과세가 되고 어떤 게 과세가 되고 하는지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분양권을 알아보자 이런 카테고리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지요. 갑자기 6.17 때 조정지역이라는 거는 그 투기과열지구도 조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법에 의해서는 조정지역이라고 하면은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분양권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주도 해야 되는 건지, 1년 안에 팔아야 하는 건지, 또 보유만 해도 되는 건지, 또 분양권은 뭔지, 어떤 이런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권은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권리.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고 난 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갖게 되는 권리. 그러니까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하고도 약간 차이는 납니다. 입주권은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했을 때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갑자기 철거가 할 경우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어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권리고 입주권이고, 이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 그러니까 조합원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요건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뭐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납입해서 입주 잔금을 완공했을 때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그 시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가 청약 저축을 통해서 당첨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당첨된 그 날을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어, 계약을 한 그 날이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착공은 뭐냐면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중도금을 나눠서 넣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등기를 잔금 때 집이 완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등기 접수하는 그날이 주택 취득일이죠. 그 후에 이제 입주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양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정 지역 전에 분양권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불했는 경우에 조정 지역 전에는 2년 이상만 보유를 해도 이게 이제 비과세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후에 분양권을 계약했다. 6월 17일 이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러면은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라고 하는 거는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걸 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 이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조정지역 전에 취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6.17 이전에 취득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정지역이 지정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분양권도 여기는 취득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요건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조정지역 전에 갖고 계셨다면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정지역 후에 이제 주택을 샀다면은 이거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동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라고 다 비과세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시가 9억을 초과했을 경우에, 시가라고 하면 실제 거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기준 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억 초과분은 다 무조건 비과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또는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 여기 밑에 라인에 있는 거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지정 전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조정지역이 지정이 언제 됐느냐? 요거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가 추후에 해제가 되더라도 당초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취득 당시가 어느 조정지역 전인지 후인지 요거를 보고 그게 끝까지 따라간다는 얘기죠. 다음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전후에 따른 비과세와 매도 기한, 언제까지 팔아야지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좌측에 있는 거는 취득 시점입니다. 여기 날짜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요때는 파리 대책 했죠. 우리가 현장에서 파리만 날리고 있었던 2017년 8월 파리 대책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지금 파리만 날리는데 지금은 뭐 진짜 파리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죠.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을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떤 취득 시점이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가 이걸 도표로 지금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후에 팔아도 됐습니다. 다음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이때는 조정지역에 이제 묶였으니까 2년 이상 보유에다가 플러스 2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세대원 전원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3년 이내에 매도를 했으면 됐어요. 여기는. 근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에다가 3년이 아니고 2년 이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더 단축된 거죠. 매도하는 시점이. 그 다음에 2019년 지난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이제 조정지역에 묶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2년이 1년 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개가 더 붙었습니다. 1년 내 매도하고 1년 내 세대 전원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전입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서가 더 강화가 됐죠. 네, 그 다음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니까 주택하고 분양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 관료 요거는 분양권하고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 이것도 분양권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입주권 분양권은 있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이제 파리 전에 조정지역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상태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요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입주권, 분양권은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 보면요. 분양권을 조정지역 전에 취득했을 경우 추후에 조정지역 전에 취득했는데 추후에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 전에 샀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2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2년 보유는 분양권 상태로 2년 보유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택이 되어서 2년을 보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 짓고 들어가서 살진 않아도 주택인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넘어가서 등기하고 2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다 합쳐서 동시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한번 볼게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요거는 원래 조정, 비조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금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요거는 다 같아요. 공통이라는 거예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요 밑에 빨간 표시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의 보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라. 다른 주택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종전주택은 2년을 보유하라. 이런 거고요. 조정은 보유해갖고 안 된다. 거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규주택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근데 조정은 1년 내에 매도와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모두 충족해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또 도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조금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죠. 첫 번째, 조정. 이거는 무조건 이제 그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도 종전주택이 있었고 묶이고 나서 또 이렇게 신규주택도 조정구역이다. 이러면은 1년 내에 매도를 하고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정과 조정은 1년 내 매도과 1년 내 전입입니다. 종전주택에 조정구역이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을 쌓는 거는 비조정 구역이다. 이러면은 3년 내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또 종전주택이 비조정인 경우와 또 새로운 주택을 갔을 경우에 조정구역일 때는 3년 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는 종전주택이 비조정구역에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집도 비조정구역이다. 이러면 3년 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을 한번 알아봅시다. 조정지역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예외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도인 입장입니다. 공고 전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예외로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조정지역으로 안 하고 그 전에 계약금 지불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세율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주택 분양권자로서 주택이 없는 이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양도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세율이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조정지역은 50%를 내야 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별도고, 맞죠? 그 다음에, 비조정구역인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입니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입니다. 6%에서 42%. 하지만 조정지역은 50%를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참 만만치 않나요? 사실 저도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양도세나 이렇게 세금에 관해서 물어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세무사님들도 계산 잘못해가지고 소송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세상에 전문가라고는, 전문가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126번 구세천 상담 하시는 분한테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처에 있는 세무사님들하고도 한 두 번 정도 또 상담에 관해서 물어보고, 또 이제 관할
세무서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분들의 견해를 다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금은 바로 돈이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이제 탈세를 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계산을 해서 세금을 생각지도 않게 의도치 않게 많이 내는 경우는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띄워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유익한 영상 올려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참 죄송해요.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 많이 나고 사무실이 길 옆이다 보니까 소음이 좀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